2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시간 특징 좀 보면서 마지막 스퍼트 낼 수 있는 종목인지 저희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입섭 소장 그리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박스권에서 갇힌 흐름이 이번 주 내내 좀 이어지고 있고요. 개별 종목 장세가 강하다라는 건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오후장에 좀 튀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과연 나는 어떻게 투자 포인트 세워야 하는지 저희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종목 먼저 오늘도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제시된 종목은 삼성전자 꼽아봤습니다. 다시 6만 전자 아래로 내려왔죠. 8월 한 달 동안은 7거래일을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이기도 했고요. 국민 대장주 이대로 멈춰 있을 것인지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의 핫템마저 중국의 요소수 수출 금지 소식에 반사수에 좀 기대되는 조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궁금하신 분 많을 텐데 인산가가 12시 구간 지나면서 갑자기 좀 뛰어오르기 시작했죠. 역시나 투자 전략 세워볼 거고요. 인벤티지랩도 이번 주 제약바이오의 주간을 맞아서 좀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점검하면서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6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코스닥의 대장주죠. 과연 이대로 멈출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종목이죠. 국민 대장주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7만, 8만까지 가냐 뭐 이런 말이 참 많은 상황인데 여기서 멈추는 건지 이 시각에서 이 종목 투자 의견 두 분에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팻말을 들어주세요. 어떤 의견일까요? 네. 소장님 조금 더 가운데로 들어주시면 돼요. 배 쪽에. 네. 좋습니다. 두 분 다 일단 매수의 의견, 산다의 의견으로 호흡을 좀 맞춰주셨는데 신일섭 소장님께 먼저 좀 체크를 해볼까요? 미국 증시에서 간밤에 기술주가 좀 많이 밀렸잖아요. 오늘의 하락은 그 영향이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8월 한 달간 많이 밀렸으니까 이유 있는 하락이다. 뭐 어떻게 봐야 돼요? 그냥 미국의 영향이죠.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떨어지는 것은 모두 다 100% 네. 혹은 140% 영향을 받고요. 네. 올라가는 거는 3분의 1 정도의 긍정적인 힘밖에 받지 못하니 아직도 주가가 저 모양 저 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네. 미국이나 유럽에서 시간을 엄청나게 벌어줘야 우린 뒤에 따라가다가 앞서가던 애가 자빠지면은 뒤에서 100m 달리기 30m도 못했는데 그냥 돌아가야 돼요, 집으로. 그런 상황인 것이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또 유가 상승 때문에 파월이 분명히 보고 야, 물가 다시 오르네. 금리 동결 안 되겠는데? 이럴까 봐. 그럼 기술주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되는 그냥 기본적인 알고리즘이에요. 그 대신에 네. 미국에서 어제 제약 음식료는 상당히 강해서 방어를 쳐줬죠. 네. 우리나라엔 그런 세계적인 제약 음식료 업체가 아예 없다는 게 오늘 주가의 하락이 심화되는 지금 상황이고요. 대신에 큰 흐름을 보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068.15 2022년 1월 3일 날 역사상 최고가를 눈앞에 두고 약간의 전고점에 대한 부담으로 조정일 뿐이지 시세가 꺾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 TSMC, ADR도 그렇고요. 엔비디아와 AMD 같은 지금 삼성전자와 HBM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이 회사들도 전부 다 전고점에 대한 부담 혹은 전고점을 뚫어놓고 눌린 목이기 때문에 시세가 꺾였다고 볼 수는 없으니 그럼 아까 서두에 얘기 드린 대로 시간을 더 벌어준다면 삼성전자도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은 아직 있어 보인다. 그리고 삼성전자 연봉으로 보시면은 항상 10년선 근처에서 샀을 때 여유가 있지 거기서 이격이 벌어졌을 때 샀으면 맨날 그 욕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15만 전자인 슈퍼사이클이니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 전부 10년선과 이격이 상당히 벌어진 상태에서 과열권에 있는 이런 그 보조지표들이 있었던 때였다. 지금은 10년선에서 올라가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역사적으로 3년 연속 음봉이 나온 지가 딱 2번밖에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그렇죠. 5만 원대 샀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도 사실 위로 가는 폭은 아직 남아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도 일단 매수해도 괜찮다. 위로 올라갈 여력은 충분하다. 룸이 남아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김민수 대표님 의견도 좀 궁금해요. 일단 매수의 의견이셨고 시장에서는 8만 전자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증권가의 누가요? 의견입니다.
한 증권가에서 아, 기사를 예, 봤더니 예. 그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 배경이 네. HBM 점유율이 늘어난다라는 걸 좀 그 이유로 꼽더라고요. 네. 좀 믿어봐도 될까요? 뭐 믿다 보니까 주가는 여기까지 왔는데, 네. 예. 그래서 뭐 단기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아, 제가요? 네, 제가 삼성전자를 네. 보면서 일단 묵직한 종목이죠. 그죠. 예, 묵직한 종목인데 메모리 업황 바닥에 뭐 HBM 쪽은 일단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얼만큼 숫자로 보여줄지는 모르겠는데 뭐 얘기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딜레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확인돼서 뭐 저희가 하루 이틀 기다린 것도 아닌데 딜레이 된 거 만약에 내년이라도 확실하게 숫자로 보여준다 그러면 반응은 하겠죠. 네. 그쪽에서 제가 삼성전자를 보면서 조금 놀란 게 이걸 이쪽에 이 시간 튀는 종목에 가져오셨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랐고요. 예. 좀 묵직해서요? 그렇죠. 아니면은 대표적인 엉덩이 투자하는 회사인데 이걸 튀는 종목으로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오늘 좀 봐야죠. 왜냐면 너무 많이 좀 7만에 올라서서 환호한 게 불과 며칠 전인데 네. 다시 또 앞자리가 6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이럴 거면 차라리 SK 하이닉스를 하시죠. 예. 아래로 튀는 종목. 네. 예. 그러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 쪽에서는 뭐 어차피 지금 저희가 어떤 얘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뭐 물려 있으신 분 아니면 한 뭐 6만 원대 잘 사셨던 분들 그대로 일단 추이 보면서 지켜 가실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냥 업황 바닥인데 나오는 변화 체크하고 가시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업황 바닥인데 나오는 변화들을 좀 체크해보자라는 전략도 여러분 함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를 보지 그랬냐라고 하셨는데 한마디만 해주신다면요? 누구한테요?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화이팅. 개인적인 의견이 좀 들어간 게 아닌가. 뭐 한마디 응원의 메시지를 들어봤고요. 네. 자, 그럼 조비에 대한 의견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중국 이슈를 안고 오늘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뭐 재료는 이야기가 충분히 됐어요. 두 분의 이 시각 현재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게요. 팻말 들어주세요. 두 분 다 산다의 의견을 공통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공급 부족으로 비료 가격이 이제 오르게 된다라는 쪽이 호재가 되고 있는 건데 뭐 이런 경우에는 비료값이 얼마나 오르는 거예요? 왜 이게 또 이렇게 강력한 호재가 되는 건지. 사실상 심리적인 부분이 크고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테마를 목말라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크다는 거 일단 전제로 깔고 그런 것들에 자신이 있으신 분만 덤벼야지 이거 함부로 덤볐다가는 화장실도 못 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네. 그리고 지금 뭐 이 요소수 대란이 지금 사실 경유차를 운전하시는 분에게도 크게 다가오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발암 물질에 대한 그 제한을 두면서 요소수를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요소 업체들은 다 망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막아버리니까 이 부분이 또 크고요. 경유차 쪽에. 또 다른 부분은 비료를 만들 때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비료주가 움직이는 건데 이 요소라는 게 석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호주에서 석탄 수출하는 거를 중국이 제한시켜 버렸거든요. 호주랑 미국이 같은 편이 돼 버려서 중국은 반대적으로 밀어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분야도 한 분야고요.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요소수 수요가 지금 굉장히 그 대응하기가 공급이 부족하니까 한국에 줄 게 없는 거예요. 물론 그냥 한국에 줄 상황이 돼도 안 줄 것 같아요. 지금 중국하고 한국 사이가 최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들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 비료주가 움직이는데 요소 비료의 가격이 오를 거라는 그 어떤 적이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적이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슨 뭐 비료업체에 물어봤을 때 지금 비료가 잘 팔리고 뭐 지금 대박이 났습니까 하면은 아니요 지금 모르겠는데 이럴걸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랑 여기에 대입할 수가 없어요. 주식시장이랑 현실적인 상황이랑은 전혀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냥 여기는 지금 딱 문 거예요. 지금 딱 이거는 비료 관련주는 지금 요소수 대란 관련주의 대표적인 대표 테마다 이렇게 시장이 인정을 해버렸고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대장주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 순환매가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자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테마주만 골라 하시는 초전도체부터 시작됐죠. 초전도체, 맥슨, 뭐 양자 컴퓨터 여기부터 무슨 요소수부터 삼중수소 관련주 이런 것들만 쫓아다니면서 정말 기가 막히게 단타의 신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노다지죠. 네. 아까 말한 대로 삼성전자를 투자하신 분들이 이걸 투자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에 굉장히 능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시장이 좋지 않고 이런 테마들이 계속 형성되는 게 완전히 먹잇감이
아주 그냥 물반 고기반인 시장이겠죠. 그러면 어떤 분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산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사실 테마주 성향이 강하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네, 뭐 제가 그걸 싫어한다고 여기서 안 하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네. 너무나 다양한 분들의 시청자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만 노리고 이런 것만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이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제가 저런 기회에는 참여하지 하면 안 되고 나쁜 겁니다 하면은 그분에게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 그리고 자기의 스타일에 맞게 네.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얻으실 수 있다면 지금도 네. 그렇죠. 굉장히 많은 기회가 널려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뭐 중국에서 더욱 더 옥죄는 어떤 스탠스라든가 이런 게 발표가 되면은 더욱 더 뜨겁게 달아올라서 지금 비료주들이 사실 밑바닥으로 굉장히 박혀 있는 상태거든요. 네. 뭐 위로 어떤 저항권을 돌파하는 순간이 나온다면 그렇죠. 한 번 더 크게 순환매가 돌아서 윗단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일섭 소장의 왜 사야 하는지 의견 들어봤고 김민수 대표님 이게 저희 2년 전에 네. 요소수 대란이 있었을 때 네. 그때 뭐 가격이 막 10배 이상 올랐다 뭐 이런 말들도 있어요. 네. 또 반복될 것으로 보시는 거세요? 2년 전이요? 네. 기억이 안 나요. 21년도. 예. 뭐 아까 먹은 점심도 생각이 안 나는데. 예.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조비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시장과 같이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네. 예,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지수 위축돼 있습니다. 위축되게 되면 항상 뭐 테마주 없나라고 찾아다니는 관점 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섹터의 흐름들이고 그러면 또 처음 강한 상황들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도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런 섹터가 강해라고 보여지는 상황 쪽에서 시장이 약한 때 그러면은 다 이제 총출동하죠. 예, 전국 단타 대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 이어지는데 첫 해마다 보니까 하루 이틀 요즘은 그래도 한 시장이 약하게 되면 이틀 정도는 가더라고요 최소. 네. 그렇게 되면 처음 움직입니다 보니까 나오는 정도라고 봤었을 때 여파와 관련돼서 흐름들은 뭐 더 체크해봐야 되겠죠. 가격이 진짜 네. 그렇게 가면서 근데 아직 대응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는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인산가의 의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상황에서 인산가의 의견 두 분에게 들어볼게요. 팻말 들어주세요. 이번에는 좀 엇갈렸습니다. 김민수 대표 안 산다의 의견인데 네, 인산가 일단 오늘은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네.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안 산다. 네, 이것저것 다 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우선순위에서 밀렸나 봅니다. 네, 또 보니까 이번에 원자력 오염수 관련돼서 기준치 허용되는 기준치보다 삼중 수소가 좀 좀 네. 생각보다 좀 초과됐다라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다 보니까 그러면 인산가 같은 이제 소금의 가격들이 그러면 예전보다 뛰었느냐 보니까 지금 가격이 안 뛰었는데요. 근데 오히려 약간 하향 안정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쪽에서 테마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보다는 어떤 단기 테마 정도로. 그래서 만약에 대응하게 되면은 짧게 대응하는 정도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또 일봉상의 저항들이 뚜렷한 가격도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약간 좀 최근에 나와서 한번 좀 시세를 냈던 테마이기 때문에 네. 시장은 좀 더 새로운 걸 원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이거 말고 살 돈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 산다의 의견 김민수 대표였는데 신일섭 소장은 일단 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좀 오로 일관을 좀 해주고 계신데 인산가도 지금 시점에서 매수 괜찮을까요? 지난 10거래일 동안 하락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계속 아까 얘기 드린 대로요.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다양한 투자를 하고 다양하니까.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로 제가 무슨 뭐 그렇다고 제가 뭐 하나의 그 잣대를 들이맨다고 들으시지도 않겠지만 말하는 입장에서도 뭐 하나로 획을 긋는 것조차도 별로 타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냥 다 대부분 오를 드리고 있고요. 인상가도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테마주를 하시려면은 무조건 일단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1등주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1등주란 거는 시장에서 점유율이 1등이란 게 아니라 그 테마가 형성됐을 때 가장 강하게 움직였고 지금 현재 가장 강한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기 때문이에요. 가장 늦게 꺾이고 후발주를 하는 경우에는 1등주가 살짝만 꺾이거나 매수 잔량만 그냥 쏟아져도 그냥 10% 하락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명심을 하셔야 되고 뭐 이게 알고리즘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상가 지금 주겸으로 그 양념한 고등어 같은 거 팔아서 온라인으로 사 먹으신 분도 많을 거예요. 삼중수소가 물에 있으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천일염을 만드니까 햇빛에 다 증발돼서 없어진 다음에 또 주겸은 소금을 구워요. 그럼 또 삼중수소가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지금 뜨고 있는 거고 그 다음 후발주는 보라티알이죠. 논리는 아시죠? 만약에 인상가가 진짜 폭발해가지고 인상가가 주겸을 다 샀어요. 그럼 소금이 없겠죠. 그 다음 소금 어디서 나오겠어요? 우리나라 소금이 없으니까 이탈리아 소금을 쓰겠죠. 보라티알이 이탈리아 소금을 팔거든요. 그런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된다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동 원리에 따라서 바짝바짝 쫓아가서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에게는 남들은 지금 대형주 해가지고 다 피해를 보고 있는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옵니다. 역시나 뭐 투자자들은 다양하니까 성향도 다양하니까 그에 맞는 현재 시점에서의 전략을 저희가 한번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인벤티지랩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약바이오의 주가 이번 주 내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인벤티지랩에 대한 지금 시점에서의 의견 들어볼게요. 팻말 들어주세요. 두 분 다 오해 의견을 받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지난 출연 때 이틀 전이었나요? 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좀 점검할 때 네. 제약바이오는 좀 갈 길이 멀다라는 표현 주셨잖아요. 그랬어요? 아까 점심 먹은 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의 상승 네. 좀 안전하게 봐도 될까요? 안전이라기보다 네. 트레이딩이죠. 예, 트레이딩인데 진짜 뭐 지금 이쪽 관련된 쪽을 본다라고 하면 그냥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 사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저희는 또 살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면 차라리 그냥 대안 쪽으로 나오는 약물 전달 물질 관련된 회사들을 대응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속도가 좀 강하게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뭐 빅파마 쪽하고 계획을 체결해야 돼요. 그러면 뭔가 더 좋은 모습이 나오겠죠. 근데 그 대안 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바라보면서 한국장에서는 뭐 그러면 연결되는 종목 뭐 있을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죠. 네. 네, 그런 쪽에서 보시되 갭이 좀 떠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잘 JAL 잘 매매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런데 계속 이쪽은 하나의 또 시장에서 바라보는 테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서 계속 주목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입 소장님 지금 일단 윗꼬리를 많이 달았어요. 29% 상한가 갔다가 14% 현재 흐름인데 뭐 떨어져서 매수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뭐 김민수 대표님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뭐 이 근본적인 얘기를 계속 되뇌이는 게 뭐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뭐 그거를 모르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라일이라던가 노보노디스크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그 신약을 개발해서 아예 꿈을 실현해버리는 기업들은 거기 있고 사실은 그냥 HBM도 솔직히 말해서 엔비디아 관련주라는 게 제대로 된 관련주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하고 우리나라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된다. 왜냐면 언론에서 너무 무슨 HBM의 뭐 대장준이 뭐 지금 뭐 당뇨병 관련주 대장준이 하지만 대장은 우리나라에 없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들어가면 너무 큰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가 당뇨병 치료제로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 그 체중 감소 효과 때문에 비만 치료제로 그 다시 나온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당뇨의 진단 부분, 그냥 정리해서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네. 지금 당뇨의 진단 부분 쪽에 아이센스, 피를 뽑아서 하는 그 원래 부분인데 에어로볼로 만든 거. 그 다음에 아예 게임 체인저, 피가 아니라 땀에서 네. 진단을 할 수 있는 동우나나텍 같이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본임상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진단 쪽에서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 진단도 상당히 중요하죠. 의사가 진단을 잘못하면은 치료가 엉뚱한 데로 가니까. 진단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인벤티지 랩이라던가 일동작은 뭐냐면 먹는 경구용을 만든다는 거예요. 네. 지금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라던가 지금 그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주사제기 때문에 주사제를 상식적으로 기피하는 성향 때문에 경구용으로 나오면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그들도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는 감안을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종목 점검합니다. 에코프로에 대한 의견인데요. 두 분 현 시점에서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역시 오해 의견이었습니다. 간략하게 좀 들어볼까요? 에코프로 일단 매수의 의견인데 네. 저점입니까? 이 정도면은 예. 지금 100만 원을 어제도 장중에 깼는데 오늘은 마감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안 좋은 얘기 지금 산더미죠. 네. 그걸 안고 주가가 밀렸다. 사야죠, 뭐. 예. 물린다고 하더라도 사볼 가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이 정도쯤이라고 하게 되면 네. 아마 이제 어디서 뭐 어떤 뉴스가 나오든 간에 뭐 안 좋은 얘기 다 반영된 만큼 진입은 가능한데 이제 그런 건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투매를 유발하느라고 한 번 더 출렁 있는 모습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뭐 요만큼 사보고 출렁이 나왔을 때 투매할 때 한 번 더 대응 전략적으로 보시면서 지금은 가격
악재를 반영하고 있는 가격이다라는 오.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수한다. 신입섭 소장님께도 간략하게 좀 의견 네. 들어볼까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시대를 흔드는 구조적 성장주의 네. 대표적인 성공주의자 지금까지,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의 공매도에 맞서 싸워서 일부의 승리를 거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 끝까지 싸움을 포기를 안 할 거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 그리고 2021년도 지금 2023년도 지금 뭐 RSI 기준으로 굉장히 과열권인데 거기서 뭐 신규 매수는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뭐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뭐 그렇죠. 에코프로를 끝까지 포기 안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분들과 함께 공매도에서 맞서 싸우는 네. 뭐 그런 전장에 참여하시는 것은 말리진 않겠다. 네, 이 정도로 알겠습니다.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튀는 종목 5개 봤고요. 이어서는 수급으로 좀 특징주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5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국전력인데요. 매수 덕분일까요? 일단 주가 자체가 오늘 3% 모처럼 만에 좀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셀트리온, LG화학 있고요. HD 현대는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해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러브콜 받고 있는 종목 볼게요. 특징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제약, 바이오 섹터를 지금 매우 사고 있다라는 부분이겠고요. 메디톡스, 펩트론, 삼천당제약, 5위에 지니너스까지, 4위에는 파라다이스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신입섭 소장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주 탑픽을 꼽아볼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일단 셀트리온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실 뭐 당뇨 관련주가 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긴 한데, 일단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단 쪽, 그건 이제 뭐 약간 의료기기 쪽이죠.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인벤티지랩이나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약의 개발에 대한 부분이고, 셀트리온은 우리나라 그 제약바이오 중에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대규모 생산에서 시작을 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 개발 업체까지 눈앞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방점을 찍는 아이템이 램시마 SC. 이게 지금 결국 변수인 것 같습니다. FDA에서 이제 승인이 되어서 미국에 만약 신약으로 출시가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어떤 일대 완전 전환점이죠. 원래 램시마가 얀센의 레미케이드를 복제해서 만든 바이오 시밀러임에도 불구하고 제형 변경을 SC로 바꿨는데 FDA에서 그게 신약으로 해봐라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셀트리온은 복제하기든 뭐든 뭐 대량 생산하던 그냥 뭐 따지면 OEM, ODM 같은 업체에서 네. 명칭은 다른데 어쨌든 신약 업체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바닥권 탈출에 대한 어떤 이슈가 큰 게 남아 있다. 네. 그리고 합병 이슈도 있죠. 안타깝긴 하지만 코스닥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 포스코 DX 다 빠져나가는 거 아시죠? 네. 이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코스닥의 토양이 이렇게 또 약화되는 게 참 나스닥을 벤치마킹했던 코스닥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드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셀트리온에게는 코스닥에게는 안 좋은데 셀트리온에게 합병 이슈는 어쨌든 바닥권 탈출에 어떤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을 외국인 매수, 코스피 시장에서의 탑픽으로 봤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 볼만한 종목, 유망주 좀 있을까요? 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가장 1위. 네. 네. 그냥 다른 것보다 1위. 1위. 네, 메디톡스를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떤 내용 있을까요? 네, 메디톡스 하게 되면 뭐 다 아시는 보툴리늄 톡신의 강자라는 쪽인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쭉 올라오면서 나오는 변화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네, 균주에 대한 근거를 확보한 차원에서 계속 더 다른 회사들과 뭐 법정 소송, 분쟁 이런 얘기 많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잘 따져보면 메디톡스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나머지 또 이제 식약처와에 관련돼서 뭐 무단 도용 얘기도 나오긴 있지만은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네.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결국에는 이쪽도 예전부터는 이제 임용기기가 좀 많이 시장에서 부각받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예전부터 왕자였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찾아간다. 관점 쪽에서 메디톡스의 이번에는 박스권 3번째 돌파하게 되면 안착하겠죠. 오. 기대해 보면서 다음 자리 레벨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이번엔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5개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 1위는 포스코홀딩스 확인되고요. CJ는 저희가 계속 언급드리는데 8월 초부터 기관 쪽에서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래요. 또 현대해상, HD현대, 한국전력까지 보이는데 한국전력, HD현대는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매수하는 종목 포스코 DX, STI가 2일 연속 매수세고요. 펩트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HPSP가 모처럼 만에 이름 올려주고 있습니다. 신입사 소장의 코스피 시장 안에서의 선택은 어떤 걸까요? 네, 오늘 뭐 거래소가 코스닥보다 지금 하락률이 크고 그러니까 이제 큰 대형주들이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많이 했던 뭐 삼중수소니 뭐니 이런 테마주들도 네. 형성이 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대형주 좀 중대형주 중에서 특징은 오랜만에 이게 오랜만이 어느 정도 오랜만인지 모르겠는데 지주회사가 단체로 강세라는 뭐 이게 얼마나 갈 건지는 모르겠으나 HD 현대부터 한화, CJ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 두산 전부 다 좋아요 지금. 뭐 중장기적인 기술적 흐름까지 좋은 것은 메리츠 금융지주와 두산입니다. 근데 뭐 CJ도 밑바닥에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은 보이고요. 아까 왜 두산하고 메리츠 금융지주가 기술적으로 좋다고 했냐면 얘네 둘만 20년선 위에 있고요. 나머지는 다 20년선에 눌려 있어요. 연봉 엄청나게 긴 시세죠. CJ 같은 경우는 지금 CJ CGV 유상증자 청약에 처음에 700억 발표했다가 네. 600억인가요? 1000억으로 지금 늘렸죠. 주주들이 난리 쳐가지고. 그래서 그 부담감은 커졌는데도 주가가 오른다는 거죠. 뭐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으로는 비상장자 회사는 올리브영이 그쵸 대박이 났죠. 뭐 앵커님도 막 자주 가시겠지만 오령 세일 한번 열리면 줄 서 있잖아요. 가야죠. 근데 문제는 GS의 랄라블라랑 롯데 롭스가 없어졌다는 거죠. 네. GS 랄라블라는 사업을 접었고요. 롯데 롭스는 롯데마트 거 빼고 가두 매장을 다 철수했어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올리브영이 싹 다 먹은 거죠. 그러니까 지주회사는 똘똘한 자회사들이 활약을 펼쳐주면 좋은데 CJ는 지금 바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는 김민수 대표의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수 픽 골라볼게요. 네, 세 번째는 펩트론입니다. 네. 아까 인벤트지랩 하면서 같이 말씀드렸다 보니까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는 비만 관련된 쪽 관심이 많다. 당뇨 관련된 관심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에서 플레이하는 것들 한번 체크하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이쪽은 이제 타이밍도 같이 보시면서 이제 변동성이 크거든요. 네. 시장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 봐가시면서 일단 가능한 나 이런 거 좀 잘 매매 칠 수 있어 이런 분들 중심으로 대응하시되 그냥 관심 있다 그러면은 미국 시장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펩트론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실시간으로 튀고 있는 종목 봤고요.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